자, 지금부터는 해외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요,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43만 명, 40만 명이 넘었고요. 하루 사망자도 어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망자가 어제 그 1,700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망자만 1,700명. 예, 그래서 그 13,000명의 그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어저께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2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20일 전에 통계를 기억해 보면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전에 10,000명. 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42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지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요 며칠 사이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비율은 다소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한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 자체는 소위 그 WHO가 처음에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네, 넘기는 거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저께 또 WHO 국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정치화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와 같은 이제 그 재앙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얘기까지 나온 것이 지금 그 미국의 그 상황인데 어쨌든 뉴욕이 그 가장 심각한 이런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진주맛 피습 그리고 2001년도에 9.11 테러의 버금가는 지금 하나의 그 참사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연말에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내 재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초조해하는 듯한 느낌이 읽힙니다. 네. 어저께 미국의 한 연구소가요, 8월까지 미국은 8만 명 정도, 영국은 6만 명 정도 사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13,000명 정도예요, 미국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인구가 하나의 또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명이 걸리면 몇 명한테 되느냐, 이걸 R0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걸 복잡한 거를 다 단순화시키면 현재의 추세가 어떻게 꺾이느냐를 우선 본 건데요. 이 R0 값이 이제 통상 2.5라고 이제 WHO에서 발표하고 한 그러니까 사람이 2명 2.5 반한테 옮긴다. 그렇습니다. 4명이라고 지금 한 사람이 3명, 3명이 9명, 9명이 27명 이러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가 이제 그렇게 가다가 꺾이고 있는 건데요. 통상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1.2에서 1.5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산식은 비슷한데 간단하게 치면 전 인구의 한 20% 정도가 걸릴 거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로 하면 한 800만 명 정도가 이제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800만 명 중에 치사율을 1%로 보면 8만 명 정도가 되고요. 좀 더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최대 13만 명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최대 13만 예, 명. 그런 수치에서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결론을 내놓는 거는 조심스럽지만 미국도 지금 그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혹자는 사회적 거리라고 하지만 그 거리두기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역되고 있고 뉴욕주에서 폭발된 어떤 상황이 다른 주로 가면서 조금 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 더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숫자를 이렇게 지금 이제 8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요. 영국도 이제 비슷한 숫자로 계산을 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들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사스, 메르스, 지금 신종플루, 코로나19로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제 오래 갈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미국도 벌써 그렇듯이 2차 파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끝나면은 다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또 들어와서 또 돌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 2차 파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돈다는 거죠. 예, 벌써부터 지금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항체 가진 사람을 일상생활에 복귀시키는 것 이거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리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우선 그 항체 이 미국 그 뉴욕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가 요즘에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재처럼 미국을 모두 셧다운 시켜놓으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 경제 안 돌아가는 게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바이러스보다도 인포데믹과 이 비경제적인 게 더 위험하다. 그러함으로 이미 미국에서 내부적으로는 병원에는 안 왔지만 이 걸려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 꽤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항체 검사법이라고 그래서 사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엘라이자라고 뭐 복잡하긴 한데 항체를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가로 인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얼마나 그 다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오래 버틸 거냐라는 아주 과학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뭐 6개월, 1년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경제 활동을 하게 해서 오히려 조금 최소화시키는 이런 내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걸렸다가 나아야 항체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되는 네, 방법. 근데 지금 백신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낫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걸려서 아주 중증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지금 상당 부분이 항체가 돼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과 의학연구소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